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6일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가나 저 자신도 참 달력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좀 허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뉴욕, 뉴저지 날씨가 좀 흐리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 날씨인데요. 이렇게 또 날씨가 흐리면은 또 흐린 대로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좀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측면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로서는 유튜브 방송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송의 제목을 김일석 박사의 이러쿵 저러쿵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고 제 자신이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격려해 주시면 제가 즐겁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비역 공군 대령으로 2008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할 때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한미 관계 업무를 주로 전담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용산기지 이전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 시설 이전 관계, 또 전시 작동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정책적 수준의 일들을 제가 실무자로서 담당을 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군생활 동안에 영광스럽게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랭카스터 대학교에서 국제안보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그런 일을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곳은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가 되겠습니다. 유엔 대표부에서 군사 담당관으로 3년 6개월을 근무하고 제가 예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진행할 이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도 방송의 제목은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제 안보라든지 군사 전략이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모자란 부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미 관계가 요즘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사파 참모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견이 이미 노출된 상황이고요. 또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개탄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행동과 생각이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맹렬하게 반대 시위를 했고요. 그 시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래도 되겠나 할 정도로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 정책적 수준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니까 좀 환대를 잘 해야 되겠다.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때에 예정이 없었던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같이 기지 방문을 했고 미군 병사 또 한국군 병사들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참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전적인 준비 수준에 들어가서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의전팀이나 경호팀하고의 뭐 마찰이 있었다 뭐 이런 잡음도 좀 들려오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모양새로 봤을 때 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를 더 뜻깊게 하는 그런 의의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너무나 의미가 깊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국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뤄낸 업적 또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역사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소상히 그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수천 개의 한국 현대사에 관한 강좌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그 효과와 의미가 큰 그런 연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연설의 그 중간중간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특별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3만 6천 명의 미군이 전사를 했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고 또 경제가 발전해서 해방될 때는 뭐 남북한이나 다 뭐 똑같은 그런 수준이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한국이 40배나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한국의 그러한 평화와 번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비해서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과 북한 경제의 처참한 상황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한 일이었겠지만 정말 이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한국에 갔구나.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미의 그 핵심은 국회 연설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그 감동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잊고 있었던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우리 역사의 그 극적인 그 의미, 우리 한국의 놀라울 정도로 알아볼 수 없게 발전된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 방문은 일본 방문과도 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문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좀 더 그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그 긍정적인 이미지로 미국 국민들에게 부각이 되었겠느냐, 어느 쪽의 정상회담과 또 방문이 더 의미가 더 컸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일본 사람들의 원래 성격이 준비성이 있고 치밀하고 하기 때문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만을 환대한 게 아니라 그 딸 이방카도 같이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방카를 그 일본의 전통 그 요정이라고 그러나요? 전통 요리집으로 전통 그 요리를 대접을 하고 하면서 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구나 이방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여성 기업가 기금에 일본 정부가 57억 엔을 그 기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57억 엔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5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결코 적은 돈이라 할 수 없고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3년간에 걸친 한일 양국 정부의 그 줄다리기 끝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정부의 재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돕기 위해서 출연한 기금이 1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6배에 달하는 규모를 그런 큰 규모의 금액을 기부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외에 또 미국의 군사 장비를 대폭으로 구매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일본 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아베 수상이 구매 문제 같은 것들은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성이나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 사전 조율이 필요한 문제들인데 총리가 너무 앞서 나갔다 하는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카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여성 기업가 기금에 막대한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너무 가벼워 보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너무 드러내놓고 무조건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일본 우익들의 울분을 터뜨리게 만든 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골프를 치는데 역시 이 골프 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의 독특한 성격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이 서로 상대방을 살피면서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기를 이제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 일종의 에티켓을 중요시하는 신사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막 플레이를 하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빠르니까 아베 총리가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도 뭐 챙기지도 않고 막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아베 수상이 벙커샷을 하고 벙커에서 빠져나오다가 허겁지겁
서두르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좀 넘어지려고 하는, 넘어지기 직전에까지 상황이 가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광경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주변에 있던 일본 측 관계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언짢은 면이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보다도 미일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 시각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그러한 측면이 그러한 관측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더 여기서 제가 그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기 전에 하와이에 들렸죠.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진주만도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항상 그 트위터 날리는 게 그게 자기의 하나의 취미고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터를 날렸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진주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일본 그 우익들로 하여금 지금 아주 그 열을 받게 만든 그런 트위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 트위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잊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또 반응들이 나오고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 어느 쪽이 더 스트롱하냐, 어느 쪽이 더 튼튼하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동맹이 훨씬 더 결속력이 있고, 뭐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그런 그 캐릭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튼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일본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1941년도에 미국과 전쟁을 한 것이죠. 진주만 공격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일본의 그러한 그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 역사적인 일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는 미국인들이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트러스트하기 어려운 나라다라는 그런 저변 의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미국 사람들의 역사의식 속에 소리 없이 깊게 깊게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때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고요. 월남에 가서 또 우리가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운 말 그대로 혈맹이죠. 그런 그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양국 간의 동맹 체제가 한미 연합사령부라고 하는 연합 체제를 통해서 지금도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말 그대로 반미 주사파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군이 철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일어나길 바라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엉망으로 하니까 한번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한국의 손을 떼고 나가는 그런 파국적인 일이 날 것이다 라는 또 그러한 또
일종의 뭐라 그러나 어떤 그 비판을 하는 마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예측까지 하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확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3만 6천 명이라는 숫자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저는 기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 2월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는 뭐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만은 그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하면서 연설하는 과정 중에 이런 말을 했었죠. We will be 100% with you.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e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메리카를 얘기할 것이고요. you라고 지칭한 것은 한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은 100% 한국과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 그 공화당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 또 그의 핵심 그 참모들 또 공화당의 많은 인사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미국 조야의 머저리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너무 장황해지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한미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포기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한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설사 문재인 정부를 포기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맹국인 한국과 또 한국 국민들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다 마치고 와서 미국과 북한 관계,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뭐 발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고 들어봤더니 뭐 특별한 뭐 충격적인 내용이거나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 뭐 그런 어떤 조건부의 그 맞교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미국 의회에서 이번에 2018년도 수권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미국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통과될 때에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 법률 패키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의회가 행정부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제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 인근 지역에 핵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단호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의회가 그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장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의회가 이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을 동원한 수단보다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막강한 핵무기 능력으로 대응 억제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보고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은 행정부 독단으로 그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일 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대통령한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War Power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레졸루션에 의해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 국회의 입장은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핵 능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이 미국의 군사 시설이 있는 괌의 탄도미사일을 가깝게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떠든 대로 태평양 공해상에서 공중 수폭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그 도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미국이 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북한이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군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제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 18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80만 중에 적어도 한 3, 40만은 그 미국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미국인 외에 영국인이나 일본인, 미국에 아주 가까운 서방 동맹국들 인원까지 합치면 근 4, 50만이 넘어가는 수준이 될 텐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서 이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사전에 피신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물론 미국이 전시 그 대피 계획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30만, 40만이라는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대피시킬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항공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항공기에 사람을 아무리 많이 태워도 기껏 태워야 몇백 명인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챌린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도피 작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쳐서 전 세계 경제가 큰 홍역을 치르게 될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군사적인 옵션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북한 핵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도 북한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논의가 됐고요. 또 미국의 첨단 군사 장비 그 중에는 핵 추진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핵 추진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또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만들어 나가서 북한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고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